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11회차 공유해드린 무세금 올킬입니다. 함께 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 후쿠오카 대 오카야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비스파 후쿠오카는 제2일에서 수년간 검증된 질식 수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해온 팀이다. 라인을 내리고 촘촘한 간격을 유지하는 수비 조직력은 리그에서도 손꼽힌다. 화려함은 없지만 상대의 장점을 지워버리는 데에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다. 홈 개막전이라는 점에서 수비 집중력은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경기 초반부터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이 예상된다. 중앙에서의 압박과 세컨드볼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려 할 것이다. 상대가 내려앉을 경우 측면 전환을 통해 공간을 만들려 한다.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한방도 주요 무기다. 홈팬들의 응원 속에서 실리적인 경기 운영이 이어질 전망이다. 실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한 골 싸움으로 끌고 가는 운영이 유력하다. 클린시트를 염두에 둔 운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파지아노 오카야마는 제2 중위권 전력으로 객관적인 체급 차이를 안고 있다. 원정 경기에서는 더욱 수비적인 운영이 불가피하다. 라인을 깊게 내리고 최대한 실점을 늦추는 것이 1차 목표다. 공격 전개는 역습과 세트피스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루카우의 개인 기량이 거의 유일한 희망이다. 전방에서의 버텨주는 역할이 중요하다. 중원에서 볼 소유를 오래 가져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실점 이후 경기 운영이 급격히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원정 분위기 역시 부담 요소다. 경기 흐름을 바꾸는 변수 창출이 쉽지 않다. 수비 집중력이 무너지면 연속 실점 위험도 있다. 체급 차이가 분명한 매치업이다. 후쿠오카의 수비 조직력을 오카야마가 뚫기는 쉽지 않다. 경기 흐름은 홈팀이 안정적으로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다득점보다는 실리적인 한 골 승부가 예상된다. 두 번째 경기 나고야 대 시미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나고야는 지난 시즌 부진을 딛고 반등을 노리는 상황이다. 홈 개막전이라는 점에서 수비 집중력은 상당히 높을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수비 밸런스를 중시하는 팀 컬러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중원에서의 활동량과 압박이 핵심이다. 캡틴 이나가키의 존재감이 팀의 중심을 잡아준다. 공격에서는 빠른 전환과 한방을 노릴 것이다. 무리한 전방 압박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이 예상된다. 홈팬들의 분위기가 경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점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경기 흐름을 천천히 가져가려 할 것이다. 후반 승부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세트피스에서의 득점 기대도 있다. 시미즈는 공격 재능은 분명하지만 기복이 큰 팀이다.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 유지가 관건이다. 점유율을 가져가려 하지만 실속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나고야의 압박을 풀어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공격 전개에서 실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중앙 싸움에서 밀릴 경우 경기 운영이 꼬인다. 수비 라인 간격 유지가 중요하다. 실점 시 흐름을 되찾기 어려운 구조다. 원정 개막전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경기를 조심스럽게 풀 가능성이 높다. 득점 기회가 제한적일 수 있다. 한 골 싸움에서 불리할 수 있다. 두 팀 모두 안정 우선 운영이 예상된다. 개막전 특유의 조심스러운 흐름이 지배적이다. 홈 2점과 수비 안정감은 나고야 쪽이 낫다. 접전 끝에 홈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이와키 대 삿포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와키는 제2에서 가장 피지컬이 강한 팀 중 하나다. 홈에서는 활동량과 압박 강도가 배로 올라간다.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부딪히며 흐름을 가져가려 할 것이다. 중원에서의 체력 싸움이 핵심 포인트다. 후반으로 갈수록 강점이 살아나는 팀이다. 상대의 템포를 끊는 데 능하다. 세컨드볼 장악력이 뛰어나다. 홈팬들의 응원이 큰 에너지가 된다.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공격 전개를 선호한다. 후반 막판 승부수에 강하다. 실점 관리만 된다면 유리한 흐름이다. 체력 우위를 끝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삿포로는 기술적인 축구를 지향한다. 하지만 피지컬 압박에 약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원정 경기에서는 체력 부담이 크다.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다. 중앙에서 밀릴 경우 전개가 단절된다. 개인 기량으로 한 방을 노릴 수는 있다. 하지만 90분 내내 버티기는 쉽지 않다.
수비 전환 속도가 변수다. 후반 체력 저하 가능성이 크다. 경기 후반 실점 위험이 있다. 흐름을 가져오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원정 개막전 부담도 작용할 수 있다. 스타일 상성이 이와키 쪽에 유리하다. 피지컬과 체력 싸움에서 차이가 난다. 삿포로의 기술 축구가 압박에 막힐 가능성이 크다. 후반으로 갈수록 홈팀 우세가 예상된다. 네 번째 경기 가와사키 대 가시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와사키는 여전히 점유율 축구의 상징이다. 홈에서는 공격 전개 속도가 빠르다. 와키자카를 중심으로 한 패스워크가 핵심이다. 측면에서의 돌파가 주요 공격 루트다. 다만 수비 불안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라인을 높게 올리는 운영이 예상된다. 경기 주도권은 쥘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뒷공간 노출 위험도 존재한다. 득점은 가능하지만 실점 가능성도 높다.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관건이다. 홈 분위기는 분명 강점이다. 다득점보다는 팽팽한 흐름이 예상된다. 가시와는 지난 시즌 탄탄한 조직력을 증명했다.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수비 블록이 매우 단단하다. 역습 전환 속도가 빠르다. 호소야를 활용한 직선적인 공격이 위력적이다. 가와사키의 뒷공간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무리하지 않는 실리 축구를 펼칠 것이다. 수비 집중력이 유지된다면 버틸 수 있다. 원정에서 승점 확보 능력이 좋다. 경기 운영이 노련하다. 한 골 싸움에 강하다. 무승부 가능성도 충분하다. 가와사키가 주도하고 가시와가 받아치는 흐름이다. 양팀 모두 강점과 약점이 뚜렷하다. 일방적인 경기 양상은 어렵다. 승부를 가르기 쉽지 않은 매치업이다. 다섯 번째 경기 도쿄 베르디 대 미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베르디는 제2일 경험에서 분명한 우위를 가진다. 홈 개막전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운영이 예상된다. 중원 장악을 통해 경기 흐름을 통제하려 한다. 모리타를 중심으로 한 빌드업이 핵심이다.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상대가 내려앉을 경우 측면 활용이 중요하다. 득점 찬스를 꾸준히 만들 수 있다. 다만 텐백을 상대로는 답답할 수 있다. 수비 안정감은 나쁘지 않다. 실점만 관리된다면 유리하다. 후반 집중력이 관건이다. 한 골차 승부가 예상된다. 미토는 승격팀 특유의 기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제2일 템포 적응이 가장 큰 과제다. 원정 경기에서 수비 위주의 운영이 불가피하다. 라인을 깊게 내릴 가능성이 높다. 역습 한 방에 의존하는 전개가 예상된다. 골키퍼의 선방이 중요하다. 체력 소모가 클 수 있다. 경기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 실점 이후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 경험 부족이 드러날 수 있다. 수비 집중력 유지가 관건이다. 끝까지 버티는 것이 목표다. 기세는 미토가 있지만 경험은 베르디가 앞선다. 홈팀이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미토의 수비가 버티더라도 한계가 있다. 접전 끝 홈팀 쪽으로 기운다.